오늘은 현역과 왕위의 5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방송된 현역 가왕 2회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회에서 8%라는 준수한 시청률로 출발했기에 제작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어 12월 10일에 3회, 17일에 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선전이 마무리되고 데스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미스터리 싱어로 박서진과 신유가 투입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시청자들과 참가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회는 최고 시청률 9.0%, 전국 시청률 8.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7일 방송된 4회는 데스매치 두 번째 편으로 최고 시청률 10.8%, 전국 시청률 10.4%를 달성하며 두 자릿수 시청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는 물론 전 채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역 가왕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역 가왕의 5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터리 싱어 박서진과 신유의 등장입니다. 미스터리 싱어 투입은 프로그램에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MC 신동엽이 중대한 발표로 2명의 미스터리 현역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알리며 새로운 룰을 설명했는데 이는 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룰에 따르면 미스터리 현역은 전체 점수에서 50점이 차감되며 국민응원 투표 기간이 2주 단축된다는 핸디캡이 부여되었습니다. 먼저 등장한 미스터리 싱어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현장을 술렁이게 했으며 박서진은 광대라는 곡으로 그의 장기를 살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396점으로 핸디캡을 제외하고도 최소호의 점수를 크게 앞섰습니다. 박서진은 장구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신념으로 참여한 만큼 무대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미스터리 싱어로는 신유가 등장했습니다. 신유는 한 주 전까지 마스터석에 앉아있던 터라 그의 투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으로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430점을 기록했습니다. 핸디캡을 차감한 점수로도 여유있게 본선에 진출하며 그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미스터리 싱어 투입 초기에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과 마스터들은 미스터리 싱어의 중도 투입이 경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50점 차감이라는 큰 핸디캡과 국민투표, 기간 단축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며 논란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경쟁자들조차 이러한 핸디캡이 공정하다고 인정했으며 박서진과 신유의 뛰어난 무대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규칙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스터리 싱어 투입 이후 현역 가왕의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박서진과 신유의 무대는 단순히 시청률 상승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4회 방송은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현역 가왕이 프로그램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혔음을 의미합니다. 미스터리 싱어의 투입은 기존 참가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최수호와 공훈 등 젊은 참가자들은 미스터리 싱어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높이고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서진과 신유는 미스터리 싱어로서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시청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핸디캡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규칙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리 싱어 투입은 현역 가왕의 화제성과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초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경연이 이어지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신유의 성공적인 활약은 현역 가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연에도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김수찬의 도전. 김수찬은 어려운 가정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현역 18년 차의 마청 박구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대결에 앞서 김수찬은 박구윤에게 말소리가 안 나오지만 욕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라며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결에서 김수찬은 당신의 눈물을, 박구윤은 간대요 글쎄를 각각 선곡했습니다.
대결은 접전 끝에 265대 235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스터 한 명이 보유한 30점 차로 김수찬이 박구윤을 누르고 승리하며 큰 이슈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슈 11살 최연소 참가자 황민호의 약진. 11살의 최연소 참가자인 황민호는 등장과 동시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그의 실력을 두려워하며 대결 상대로 지목하기를 꺼려하던 가운데 황민호는 고민 끝에 49살의 최연장자 이현승을 지목했습니다. 이현승은 황민호 군은 내 막내딸과 동갑이다 라며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황민호는 장구를 치며 신밧달을 열창했고 이를 본 박서진은 나보다 더 잘 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현승은 59년 왕십리를 선곡해 열창했으나 500점 만점 중 황민호가 454점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무대로 인해 황민호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 R&B 가수 환희의 트로트 도전. R&B 가수 환희는 예선전 MVP로 선정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현역가왕 시즌2에 트로트 도전장을 내밀며 색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환희는 제가 아는 장르의 습관이 들어가는 게 싫었다며 이번 도전이 그에게 큰 고민과 부담을 안겼음을 밝혔습니다. 대결에서 그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그의 상대 효성은 최석강을 선곡했습니다. 결과는 421대 79로 환희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대선배 서른도는 환희의 무대를 보고 독특한 트로트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진혜성과 강문경의 진검승부. 진정한 트로트 강자로 알려진 진혜성은 이번 대회에서도 강자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K본부와 S본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형님들과 겨루고 싶다며 강문경을 지목했습니다. 진혜성은 감정선에 중점을 둔 연락선을 선곡했고 강문경은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며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막상막하였으나 강문경이 354대 146으로 큰 점수차로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2명의 참가자가 1대1 데스매치를 치른 결과 박구윤, 김중현, 송민준, 윤준협, 진혜성, 한강, 최수호, 정다은, 박준영, 재하, 공훈, 곽영관, 이현승 등 16명이 탈락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승 후보로 꼽히던 박구윤과 진혜성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의 탑 7이었던 최수호도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패자부 할전은 4인 1조 팀전으로 진행되며 단 4명만이 구제될 수 있는 룰이 추가되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지정곡으로 박구윤, 김중현, 박준영, 이현승은 자오가를, 송민준, 진혜성, 한강, 재하는 남자는 말합니다를, 유민, 최수호, 양지원, 정다은은 가지마를, 윤준협, 효성, 공훈, 곽영광은 천년지를 선곡했습니다. 이들은 단 30분의 짧은 연습 시간을 부여받아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배수진을 치고 무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의 운명은 5회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혜성, 박구윤, 최수호 등 강력한 참가자들이 패자부 할전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정이 여기서 끝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역가왕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